왜 7월서부터 주식시장에 가격 조정이 진행된 것일까? 그 이유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미달러 선물이 7월서부터 이와 같이 반등했어요. 미달러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시장은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상승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왜? 돈의 가치가 증가하면 돈의 단위로 측정되는 상품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돈의 가치가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 상품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이 상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월서부터 미증시 코스피 코스닥의 가격 조정이 발생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명한 분들이 말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달러 선물이 반등했기 때문이다. 거대 자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주체인 한머니는 먼저 거대 자금으로 이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만들게 돼요. 지수의 상방이나 지수의 하방에 포지션을 만들고,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제 지수 자체가 여기로 가면 돈을 벌겠다는 포지션을 말하죠. 그 다음에 옵션 시장에 돈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연동된 또 포지션을 만들고, 그 다음으로 매우 작은 돈을 들여서 주식시장에 대형주를 갖고 매수나 매도를 통해서 자기가 베팅한 포지션 쪽으로 주가 지수를 위나 아래로 움직이게 만들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적은 돈이 들어가는 이 주식시장의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승률이 떨어지게 되죠. 왜? 한머니는 선물 옵션 시장에다가 거대 자금을 집어넣고 여기서 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포지션 구축 완료가 다 끝난 다음에, 즉 변동성을 어디로 가게 만들지를 다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파악하고자 원한다면 이 선물 옵션 시장의 포지션 변화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주식시장보다 먼저 앞서서 한머니의 포지션이 구축되는 곳이 선물 시장이다. 그래서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원유 선물과 미 달러 선물이 2021년도서부터 등락이 연동되어져 왔죠. 근데 이제 10월 20일로 미국의 10월 옵션 만기와 원유 선물 만기가 종료되게 됐죠. 붉은 선으로 나타나는 미 달러 선물은 이미 10월 1주차서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는 중이었었고, 이 원유 선물은 10월 20일이 이제 원유 선물 만기였으니까 이미 꺾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을 만들었지만, 다시 이제 원유 선물 만기가 끝나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림을 지우고서 다시 보게 되면 10월 1주차에 미달러가 꺾였고, 10월 2주차에 원유가 꺾이는 과정이 시작된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원유는 꺾이는 것인가? 뉴스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것이고, SNS 광고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것이니 더 늦기 전에 이것을 사서 인생을 역전해야 됩니다 라는 광고가 보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금리로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면 더더욱이 원유 선물 가격 상승에 베팅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돼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증가되죠. 이렇게 되면 투자를 줄이고, 이에 따라서 원유 수요가 감소되고, 이는 곧 원유 가격이 꺾이는 것을 의미를 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금리가 올라가요. 원유 가격이 꺾여요. 꺾이는데 한 번에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있고, 오버슈팅이 강했을 경우에는, 아니면 이와 같이 현재 같이 두 번으로 이제 나눠서 꺾이는 경우도 있죠. 지금 2022년 3월서부터 금리가 올라왔죠. 그러면 뭐예요? 원유 가격은 꺾였죠. 이미 꺾였죠. 2022년 5월에 이미 꺾였죠. 꺾여서 내려가다 지금 반등 만들고 이제 빠지는 거죠. 매우 상식적으로 금리가 높아요. 기업들은 투자를 줄여요. 그렇게 되면 원유 수요 감소되고 원유 가격 꺾인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뚱딴지 같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원유 가격이 급등한다? 이미 원유 가격이 202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1970년대 석유 파동만큼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에요.
교과서에 석유 파동이라고 적은 것은 석유 가격이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석유 파동이라 적었는데 상식적으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석유 파동만큼 원유 가격이 올랐는데 또 상승한다? 이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말해주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원유 가격은 내려올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반등을 만들었지만 원유 선물 만기가 10월 20일로 다가오게 되면서 반등을 만들었지만 꺾여져 내려올 수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미 달러는 10월 1주차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변화가 되겠죠. 저희는 이미 2022년 9월 8일, 2023년 9월 8일이 아닌 2022년 9월 8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당시에 미 달러가 급등주기였었고 주요 증권사들은 미 달러 강세, 킹 달러에 베팅해야 돈을 번다고 외쳐왔지만 저희는 숫자로 표현된 지표에 대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 자료를 함축적으로 나타나게 됐죠. 킹 달러에 베팅했다가 하는 깡통을 찹니다라는 것을 공유를 했어요. 미달러의 수명주의가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미달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미달러가 초강세다. 미달러가 언제 초강세를 만듭니까? 미달러는 각기 다른 상품 가치를 갖는 상품들을 교환하는 교환의 매개체인데 얘가 초강세다. 물물 교환이 안 된다. 달리 표현은 미국의 실업률이 5%에서 10%를 솟구칠 때 얘가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근데 2022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은 3% 수준, 즉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변동성이다. 선물 시장에서 미달러 선물 시장에서 변동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미달러 선물의 상승, 미달러 환율 가치가 왜곡됐다라는 것을 공유를 하게 됐고 2022년 9월 8일 이후에 미달러는 이미 내려왔죠.